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독일 함부르크에서 보내드리는 이영기의 TV입니다. 독일 이야기 TV. 제가 오늘은 뭔가 좀 색다른 제목으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번 저에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제목은 휴전선의 크리스마스 추리를. 휴전선의 크리스마스 추리를. 지금 점점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 주장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또 이 코로나 이런 참 사태 이걸 이제 보면서 점점 10월이 들어오고 이제 11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면서 다시 옛날에 생각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휴전선의 크리스마스 추리를. 참 재미있는 사실은 백림장벽의 길이가 155km. 휴전선이 저 동쪽에서 우리 서쪽으로까지가 마일이지만 155마일. 킬로미터와 마일이 다를 뿐입니다.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백림장벽은 벌써 무너졌죠. 그러나 우리 휴전선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히 크리스마스를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를 휴전선이 어떻게 한번 세워볼 수 없을까? 우리 기독교 단체가 하나가 돼가지고 세워볼 수 없을까? 155마일이니까 1마일마다 세우면은 150개의 추리를 세우고 거기에 알락달락한 이런 그 전깃불로 휴전선에 있는 인민군들에게 이제 비치는 거죠. 상상만 해도 괜찮을 것 같죠? 얼마나 멋있어요. 물론 이것은 국방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우리 기독교 단체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그 휴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민군들에게 뭔가 희망의 등불을 비춰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휴전선에 있는 인민군들은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입지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10년간의 군인 생활을 해요. 그 군인 생활 끝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 청년 시절을 완전히 썩는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혹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거 너무 자국적이다. 북한에 너무 자국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할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면 자국은 누가 합니까? 우리보다 100배, 200배 자국은 북한이 하는 거예요. 6.25가 끝나고 김일성이 한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잘 모르겠지만 김일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놈은 미국 놈만 없었더라면 우리가 통일을 할 텐데 그놈은 미국 놈만. 그거 옳은 말이죠. 근데 미국 놈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렇게 망했다 이거야. 그걸 알고 전쟁은 다시 할 수 없고 해서 김일성이 고안해낸 것이 간접 침략, 남한의 혁명화를 감행해가지고 계속 추진한 결과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친북, 정북, 주사파 그들대로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대선에서 나타났습니다만은 참 미국을 철수하는 사람이 없나. 또 우리나라처럼 전교조 또 민노총. 전교조는 왜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태어난 것을 불행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또 민노총이라는 이런 그 집단이라는 것은 순수한 그 노사 간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보다는 자꾸 정쟁화하고 정치화하고 심지어 미군도 나가라고 하고 왜 순수한 노조 역할을 안 하고 이런 민노총이라는 이런 그 집단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노동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무슨 옹호하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북한의 노동자들이 고생을 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같은 노동자 입장에서 북한의 노동자를 옹호를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못하고 그쪽과 오히려 동조하는 이러한 그 추세로 나가는 걸 볼 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우리 사실 이 전교조는 저는 독일과 같이 잘 발달한 민주시민 교육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민노총을 완전히 해체를 하고 과거 1980년도 폴란드에서 와인사 같은 노조 출신으로서 그쪽 지방 또는 동유럽, 소련까지도 자유세계로 이제 그 환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박영사가 하지 않았어요. 그런 노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북한을 해방시킬 수 있는 노조, 북한의 노동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노조. 근데 그렇지 않고 어느 의미에서는 거꾸로 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우리나라에 아직도 친북, 종북, 주사파 1997년 황장엽 씨가 쭉 와가지고, 황장엽 씨가 누굽니까? 주체사상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그때 1990년도 후반기에 300만이 굶어 죽었다 합니다. 그런 북한 체제를 어떻게 용어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번에 우리가 새 정부도 들어서고 뭔가 앞으로 통일 정책을 위해서 뭔가 화끈하게 무엇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우리나라 휴전선 이걸 보면서 제가 뭐를 생각하냐면은 세 가지로 제가 하나 요약하고 싶은 건데요. 하나는 이 짜이트지 주간지입니다. 독일에 짜이트는 시간. 거기에 나스라는 기자가 2017년 김정은이가 마구 미사를 난사하고 핵을 개발하고 이랬을 때 그가 쓴 책 중에는 북한의 그 정치체제를 봉건제적 야만 정책으로 표시하고 지금 북한을 옹호하는 북한을 체제를 유지하는 그 주위에 둘러싼 사람이 한 200명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집단이 지금 북한 주민들을 압박을 하고 그냥 못 살게 굴고 그냥 자유도 없는 세계를 만들고 감옥과 같은 생활로 지금 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나스가 얘기한 대로 북한의 정치체제 이런 소집단에 의해서 이어지는 그걸 아주 신랄히 비판을 했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 휴전선을 우리가 또 판문점을 우리가 놓고 우리가 볼 때 휴전협정이 한 2년 걸렸어요. 1950년에서 53년 쭉 걸렸는데 제일 막에 휴전협정 대표로 유엔 대표부가 휴전협정을 끝나고 해리선이라는 중장인데요. 그 해리선이 휴전회담의 그 경험을 보면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경종을 얘기한 바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을 할게요. 해리스만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 판문점이라는 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쭉 보면은 해리선이 어떻게 휴전회담을 경험으로 어떻게 설파를 했냐 하면은 The most important thing in dealing with a communist is to remember and never forget that you are dealing with a common criminal. 앞으로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할 때는 여기서 두 번이나 걸쳐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고요. 너는 지금 한 범죄자하고 딜링을 하고 있다. 한 범죄자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 그걸 기억하라 이게. 이 휴전협정이 체결되기 그 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북한과 어떤 협상을 해서 어떤 조약을 체결하고 협정을 체결해요. 그들이 그걸 지킵니까? 지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크리미널, 이 해리슨, 이 당시 유엔 대표부 말이 맞는 거죠. 그동안 북한과 아무리 협상을 해도 그게 전부가 소용이 없어요. 그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너는 지금 범죄자하고 딜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 아주 맞는 말이죠.
저는 우리 남북한 관계, 이런 38선, 또 판문점, 이런 대치 관계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아데나와가, 독일의 첫 총리 아데나와가 그 정치적 경험을 통해서 이 정쟁에서 이기려면은 수세적인 입장에서는 불가한 거, 어디까지나 공격적인 입장에서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정치 논쟁에서 뭔가 이기려면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야. 수세적인 자세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야. 근데 2000년도 앙겔라 메켈이 기민당 당수가 되면서 바로 이 문장, 아데나와가 얘기한 문장을 인용을 하면서 그 후 16년간을 통치한 사람이 앙겔라 메켈이에요. 앙겔라 메켈이 굉장히 주시한 이 문장입니다. 정치 논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불가하고 어디까지나 공세적인 입장에서 할 때만 가능하다. 전 이 말을 우리가 남북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수세적인 입장이 아니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통일정책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성취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아데나와의 격언이 우리나라에도 통용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통일이 안 돼요. 우리가 대북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지금까지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적 침략, 간접적 침략, 이제는 우리가 공세적인 자세로 북한에 공격을 하면서 우리의 통일의 기회를 이번에 우리가 포착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휴전선에서 고생하는 인민군들이요. 과거의 백림장벽이 무너지듯 총을 버리고 남쪽으로 나오라.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도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젊은 시대를 왜 휴전선에서 쏟고 있어요? 총을 버리고 나와야죠. 그건 백림장벽이 무너지듯 우리 휴전선도 전 무너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보다 적극적인 대북정책, 인민군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탈북자들이 전부 우리나라로 올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우리가 쓰면은 반드시 우리는 머지않아 우리에게도 독일이 통일한 것처럼 우리도 통일의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썩고 있는 휴전선에서의 인민군, 남쪽으로 나오세요. 시청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